네, 이번 시간에는 박용래의 작품 월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을 볼게요.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는 있습니다. 입진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슬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자,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떤 외딴 마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마을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고 또 입진사이길 저 모래뚝 그 건너 기슭에서도 보이지 않고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래요. 그래서 허방은 함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함정을 드러내야만 보이는 마을이니까 이 마을은 굉장히 외딴 마을이다. 혹은 새 속에 때 묻지 않은 마을이다. 그래서 화자는 이 마을을 보고 있네요. 이연 봅시다. 깽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에서도 불빛은 앉아 이슥도록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연에서는 이 마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깽속 같은 마을이다 라고 했으니까 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후미진 마을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후미진 마을은 꼴깍하고 쉼표를 썼고 해가 쉼표를 썼네요. 이 쉼표를 우리는 온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얘를 문학에서는 휴지라고 합니다. 휴지라는 것은 끊어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 마을하고 온점을 썼고 그 다음에는 쉼표를 썼어요. 그러면서 꼴깍 해가 끊어 읽고 노루꼬리 해가 지면 이라고 했어요. 노루꼬리는 굉장히 짧다고 해요. 그래서 짧은 해가 지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짧은 해가 지면, 해가 짧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점이죠. 반점. 이 쉼표는 반점입니다. 이 반점을 사용해서 해가 굉장히 짧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켠다. 이게 봉당은 그냥 마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마루에 불이 켜지고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이래요. 자, 그러면 콩깍지처럼 후미졌다는 것은 콩깍지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을이 후미진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표현법이 하나 나왔네요. 자, 후미졌는데 후미진 마을인데 콩깍지처럼 이어서 앞말을 뒤에 그대로 받았으니까 얘는 연세법이 사용됐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후미진 외딴집에도 연세법 사용됐고요. 불빛은 앉아 이슥도록 창문은 모갓빛이래. 모갓빛이라고 했으니까 색채어가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멀리 보이는 외딴 집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림 그리듯이 이 마을을 객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년을 볼게요. 긴 밤입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내리는 집 오라기에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처맞기새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대요. 숨을 죽이고 생각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적 대상이 바뀌었어요. 1년에서는 멀리 보이는 그 후미진 마을에 대해서 소개했고 2연에서는 그 마을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자, 마을에서 집에서 이번에는 외딴 집 노인으로 대상을 좁히고 있으니까 시선의 이동이 있고 그러면 이 노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긴 밤에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아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바람이 부는데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천천히 풀려 내리는 집단 지보라기. 지보라기는 지푸라기예요. 홀로 잠이 깨서 이것저것 뭐 먹다가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듣는데요. 지보라기의 설레임은 원래 설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적 허용에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외딴 집에 사는 노인은 혼자 바람도 없는데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는다는 것은 이 외딴 집 노인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에 대한 기대일까요? 바로 뒤에 나와요. 귀를 모으고 듣는데 후루룩 처맞기 기세.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의 온기를 생각하고 숨을 죽이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인은 외딴 집에 홀로 있으니까 뭐에 대한 기대? 누가 올 것 같은 기대. 그러니까 이 노인은 지금 어떤 정서예요? 외로움. 홀로라고 했으니까요. 역시 외로움. 이 노인은 외딴 집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지푸라기가 펄렁펄렁 하는 소리를 듣고 청각적 이미지 지푸라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푸라기의 소리를 듣고 설레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정서는 외로움이고요. 귀를 모으고 들었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새들의 온기 역시 연세법이 있고요. 새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들은 외롭지 않은데 이 노인은 외로워요.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 노인은 외롭기 때문에 이 새들의 온기, 따뜻한 기운, 그러니까 기운을 생각하니까 이 노인은 따뜻하지 않은 거죠.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죽이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온기를 생각하죠.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사연을 봅시다.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소리도 없을 것 같으면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소리도 없다는 것은 아마 노인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노인의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운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벽이 우는데 때를 지어서 울고 벽이 무너지라고 운대. 좀 과장법이 쓰인 거고요.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노인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귀뚜라미가 운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귀뚜라미가 운다고 했으니까 첫째, 노인의 감정, 외로운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잠든 노인의 고독을 부각하기 위해서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이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외딴 집 노인이 잠들었는데 밖에서는 눈발이 치고 있는지 아니면 한방눈이라도 내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월훈, 달의 그림자가 비춘다라고 하면서 시상이 종결되고 있어요. 시상이 종결될 때 어떤 뭐라고 표현했어요? 월훈이라고 명사로 종결했는데, 자, 이 월훈이라는 이 시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명사용으로 종결되니까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시적 여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월훈이라고 끝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 노인의 외로움, 고독을 강조하기 위해서 월훈이라는 명사를 통해서 시상을 종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요. 뭘 관찰하고 있습니까? 마을, 외딴 마을과 그 마을에 사는 노인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을 전달해 주는 듯한 어조예요. 왜냐하면 마을이 있는데 모가 삐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단 청자를 직접적으로 설정하진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듯한 어조죠. 이런 어조를 대화적 어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자를 설정해 놓진 않았지만 뭔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듯한 느낌, 대화적 어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마을의 풍경과 그 마을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는 굉장히 평화롭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줘요. 자, 그래서 묘사적 이미지를 통해서 평화로운 분위기, 목가적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목가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할 때 우리는 목가적 이미지라고 해요. 자, 또 빛입니다. 생각하지요. 이건 어떤 어미? 현재형 어미죠. 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일단 현장감을 주죠. 이 현장감을 준다는 것은 극적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토속적인 어휘가 등장해요. 입진, 사이길, 모래뚜, 강기슭, 무우, 지보라기 이런 것이 다 토속적 어휘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다 고유어죠. 고유어를 사용하여 정감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자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고요. 자, 반점, 꼴깍, 해가 이렇게 반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쉼표라고 하죠. 이 쉼표를 사용해서 해가 빨리 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음성 상징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음성 상징어 후루룩 후루룩 또 꼴깍을 사용해서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음성 상징어는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 반점 쉼표는 대상을 주목하게 하죠. 해가 빨리 지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거고 이 음성 상징어 후루룩 후루룩은 화자의 화자가 아니네요. 노인, 외딴 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한 음성 상징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꼴깍은 해가 빨리 지는 모습을 이렇게 반점이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부각한다 혹은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 6번째로 이 시의 특징은 감정이입이 나타났죠. 겨울 귀뚜라미는 운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훈이라고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서 여운을 남기고 이건 역시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을 강조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를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이 내용만 이해하면 나머지 표현법은 이제 그냥 지문을 보고 확인하시면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